미국의 한 병원. 식사 시간이 되어 각 병실에 음식이 배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은 환자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데요. 맛이 묘하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맛이 달라진 이유는 병원에서 일하는 조리사가 바뀌어서였죠. 바뀐 조리사가 직원용 구내식당도 관리한다는 소식을 들은 의사들은 일제히 구내식당으로 몰려가 바뀐 조리사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도대체 이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이브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이브예요. 저는 지금 이 글을 병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니 무슨 일이냐고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는 이유는요. 아빠를 보기 위해서예요.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입원하게 됐어요. 사고가 좀 크게 나서 처음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아빠가 잘못되실까 봐요. 그런데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으셨어요. 몸이 많이 다치시긴 했지만 그것도 오랜 시간 입원하시고 재활을 하시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후유증이 남기는 하겠죠? 몸을 다치면 낫고 나서도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이게 어딘가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벌써 3달이 다 되었거든요. 미국의 병원비는 아시다시피 극악무도합니다. 몇 달 동안 입원해도 될 정도로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라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빚을 내서 병원비를 대거나 아빠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었겠죠. 만약 그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빠는 워낙 활동적인 분이셔서 어서 퇴원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직은 절뚝거리지만 이제 걸어다니는 게 가능하다면서 의사한테 퇴원 날짜를 좀 당겨달라고 그러셨어요. 물론 아빠 뜻대로 하지는 못했죠. 의사 선생님은 나름 상냥하게 회복 경과에 따라 몇 주는 더 빨리 퇴원할 수 있겠지만 한동안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걸어다니는 게 가능하긴 무슨. 아직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목발이 없으면 걷지도 못해요. 허풍만 떤다니까요. 얼른 밖에 나가서 레저 활동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어 하셨지만 아빠가 가장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맛있는 음식이었죠. 아빠는 먹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병원 음식은 바깥 음식보다 훨씬 맛이 없는 편이잖아요. 환자들은 자극적인 음식을 지향하는 게 맞으니까 밍밍한 그런 음식들을 주로 제공했죠. 다른 환자들은 역시 비싼 병원이라 그런가 음식이 나름 먹을 만하다고 그랬는데 아빠 입에는 영 아니셨나 봐요. 맛있는 게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셔서 병문안 갈 때마다 음식을 포장해 갔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로요.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1인실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런 기름지고 맛있는 걸 너무 자주 먹으니 의사 선생님께 잔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꽤 자주요.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지만 아빠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혈기가 꽤 왕성한 편이세요. 그것 때문인지 외로움도 꽤 잘 타시죠. 1인실이라 가족들이 방문하지 않을 때는 혼자 계시니 되게 따분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빠에게 병원 친구가 생겼습니다. 아주 어린 동양인 소년이었죠. 아이의 이름은 시우였는데 무슨 병이 있어서 몸이 약해서 학교에도 못 가고 병원에 갇혀 있는 아이였습니다. 한국인인데 부모님과 미국에서 사는 아이였죠. 아빠를 모시고 로비로 데려갔을 때 시우가 달리다가 아빠 몸에 부딪혀서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엉덩방아를 찧었죠. 의젓해서 울지는 않더라고요. 아파서 울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참는 것이 참 귀엽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우의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부딪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빠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워낙 부침성이 좋으셔서 거기서 안 끝났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사탕이나 사주겠다며 같이 매점에 가자고 했죠. 한국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던데 딱 그 꼴이었어요. 부딪힌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정말 웃기는 아저씨죠. 흔히 한국인이 오지랖을 부린다고 하는데 저희 아빠가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빠가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부자 입장에서는 꽤 달가웠나 봐요. 저희 부녀와 그쪽 부자는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연령대도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병원에 있다는 것이 나름의 소속감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원에 장기로 입원해 있을 정도라면 자산이 꽤 된다는 거겠죠.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시우 아빠는 강우 씨라고 하는데 강우 씨는 일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인인 아내가 가장인데 변호사 일을 하셔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돈을 많이 버신대요. 강우 씨는 유명한 셰프였다고 해요. 요리사 일을 아예 관둔 것은 아니고 시우를 돌봐야 해서 직원들에게 식당을 맡겨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요리를 잘하시냐고 물어보니 그는 못하는 요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땐 조금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겸손히 몸에 밴 사람 같았어요. 직원들에게 맡겼다는 식당 규모를 들어보면 보통 잘 나가는 식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난 척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너스레를 떨며 강우 씨가 만든 맛있는 음식 꼭 먹어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강우 씨가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싸우셨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말하긴 했지만 말과 표정이 달랐죠. 도시락을 까보기도 전에 얼굴에 웃음이 만개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자고 손수 음식을 만들어 오시다니. 저희 네 사람은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가 돗자리를 펴고 캐주얼한 피크닉을 즐겼죠.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는데 음식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보기에 너무 예뻐서 이걸 어떻게 먹나 싶을 정도였죠. 게다가 음식 종류도 다채로웠어요. 한식, 양식, 일식 등 정말 강우 씨 말대로 강우 씨는 못하는 요리가 없었습니다. 환자 둘도 먹을 거라서 간을 좀 약하게 해왔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좋아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도 짜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해서 늘 그런 것들만 찾는데 강우 씨가 해온 음식들은 그저 맛있기만 했습니다. 신기했어요. 그 뒤로도 종종 강우 씨가 만들어 온 음식을 먹었고 저는 강우 씨의 식당에 초대받아가서 식사해 보기도 했습니다. 강우 씨가 만든 음식은 아니지만 강우 씨의 레시피대로 만든 음식도 맛이 상당했죠.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엄마나 다른 가족들,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종종 식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아빠가 전과 다를 바 없이 언제 퇴원할 수 있냐고 투덜거리던 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 식단을 관리하던 조리사 직원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만 그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고 그게 며칠이 지나자 무단 퇴사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죠. 그 직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병원 측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이 오면서부터 병원 매출이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아빠가 입원해 계신 이 병원은 대학병원이 다 그렇듯 규모가 상당했고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좋고 우수한 병원입니다. 음식은 그냥 그랬죠.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은 맛있었을지 몰라도 환자식이야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원래 일하던 조리사가 그만두고 무단 퇴사한 조리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부터 음식 맛이 영 형편없다고 평판이 나기 시작했다죠. 환자식은 원래 맛없지만 그 사람이 하면서부터 더 맛이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혀가 예민한 사람들은 이 병원에 입원하기를 싫어했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렇게 조금씩 병원 매출이 떨어진 거죠. 고작 음식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게 놀랍지만 사실이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환자식도 그렇게 맛없게 만드는 조리사였습니다. 그런 조리사라도 없어지게 되자 환자들이 쫄쫄 굶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일단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 죽이나 스프 가게에 연락을 해서 점심 배급을 해줬습니다. 환자들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이 상황에서 아빠 머리에 성광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죠. 아빠가 이 음식 맛없는 병원에 계속 머물렀던 이유는 이 병원에 높으신 분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분에게 냅다 강우 씨를 추천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보면 정말 대책 없다니까요. 아니, 대체로 대책 없는 편이죠. 곧 강우 씨에게 실제로 제안이 갔는데 처음에 강우 씨는 퍽 곤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우도 아빠가 병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면 멋있겠다고 했고 어차피 같은 공간에 있는 데다가 강우 씨가 너무 바쁘면 저희 부녀가 시우를 봐주기로 해서 결국 강우 씨는 병원에서 조리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환자식, 일반식 다 맡아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 그가 만든 환자식이 나가자 환자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희 아빠도 포함이었죠. 환자식인데 밍밍한데 어떻게 맛있을 수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게 요리사 내공의 차이일까요?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자 의사, 간호사들도 오랜만에 구내식당에 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구내식당 음식이 맛이 없어서 대부분 나가서 먹거나 배달시켜서들 먹었거든요. 역시나 강우 씨가 만든 일반식은 환자식의 몇십 배는 맛있는 데다 영양소도 잘 잡혀 있어서 병원 관계자들은 크게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구내식당이 붐비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저도 내려가서 먹어봤는데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맛있었습니다. 어떤 날부터 한식 메뉴를 조금씩 추가했는데 그것도 호평이 자자했죠. 반응이 좋자 한식 비율을 늘려버렸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강우 씨가 조리사 일을 하게 되면서 바빠지는 바람에 아빠는 제가 없을 때 수다 떨 사람이 없어 아쉽다고 했지만 식사 시간이 기다려져서 계속 이 재미없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강우 씨 부자와 피크닉을 하기로 한 날인데요. 내일은 또 얼마나 맛있는 요리를 해와서 저희를 놀라게 할지 무척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릭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